인생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자기 개발을 위해 예정된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성격의 숨겨진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닿을 수 없는 사람과의 만남은 단순한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과의 충돌입니다. 그런 남자를 만난 후 삶이 갑자기 바뀌는 여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침착하고 자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상처를 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의 무관심은 어떤 모욕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러한 관계를 끊고 더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녀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상징, 일종의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오랜 자기 인식의 길을 걸어왔고 깊은 대화와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냉담함은 그녀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 그녀의 통합되지 않은 부분, 관심을 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절실히 관심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그녀의 내면 아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이러한 연결은 투사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우리 성격의 무의식적인 측면입니다. 이 접근하기 어려운 남자는 그녀의 오랜 상처, 조건부 사랑에 대한 그녀의 필요성, 그리고 그가 선택할 만큼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열망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만약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이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예정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녀는 드라마에 빠져 감정적인 사냥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대신 관찰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반응, 모든 공허감, 모든 욕망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적인 자기 분석을 통해 그녀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요점은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가기 힘든 남자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아니라 내면의 힘과 존엄성을 가진 여성이 겪는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입니다. 그녀는 삶의 어려움을 귀중한 경험으로 의존성을 자급자족으로 헛된 기대를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요구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에서 싹트는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로맨스가 아니라 영적 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갑고 무관심한 남자와의 관계는 단순한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계시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마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는 일종의 이미지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였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거나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이러한 그림자를 활성화하는 데 이상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 경우 파트너의 냉담함은 단순한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녀의 무의식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촉매제였습니다. 그가 답장을 늦추자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마음은 강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성가신가? 어쩌면 내가 더 이상 그에게 흥미롭지 않은가? 그러나 충동에 굴복하여 무모하게 행동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어떤 부분이 이 침묵에 그토록 고통스럽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그 침묵은 거부감, 불필요함,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과 관련된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이것은 처음 겪는 경험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관계의 특별한 친밀감 때문에 고통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윤근 또한 투사의 현상, 즉 우리 자신의 자질, 필요, 트라우마를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파트너에게 사랑에 대한 자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남성적인 에너지도 투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힘, 목표, 의식, 감정적 독립성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아직 얻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은 너무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그의 약점을 가진 평범한 사람을 보는 대신 완벽함,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 그녀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빛날 수 있을 것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꿈꿨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환상으로 짜여진 유령 같은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적인 안개 속에서 현명하고 존경받는 여성조차도 경계를 늦추면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내면 갈등을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열렬히 그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녀 자신의 힘의 반영이라는 것을. 상황을 흐트러짐 없이 바라보면서 그녀는 그가 그녀의 영혼 속 텅 빈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는 것을 멈췄다. 칼 융기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필사적으로 찾는 모든 것은 사실 깊은 자기 성찰에 대한 초대이다. 그녀의 친밀함에 대한 갈망은 기만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불완전하고 손상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점차 낭만적인 관계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더 깊고 거의 신성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의 침묵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라는 부름이 되었다. 소외의 표현은 정직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변모했다. 실망한 기대는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진 낡은 신념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관계의 역학은 변화했다. 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행동에 이전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통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용했지만 그것으로 비극을 부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려는 충동적인 욕망을 지켜보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인정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깊은 계시, 일종의 통과 의례가 되었으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은 그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내면의 자아였다. 과제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 상황으로 이끈 숨겨진 행동 패턴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종종 강렬한 감정을 진정한 친밀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 접근 불가능성을 신비로움으로 이상화하며 끊임없이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과 같다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쓰라리게 인정했다. 자기 자신과의 솔직함은 그녀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특정한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요성과 재회하는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치에 대한 확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비롯되어야 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그녀 안에서 새로운 힘이 싹트기 시작했다. 큰 항의가 아니라 조용한 확신, 반란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여기에서 그녀는 진정으로 변혁적인 것을 깨달았다. 이 남자의 냉담함은 그녀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함과 보살핌이 필요한 그녀 영혼의 숨겨진 구석을 가리키는 지표였다. 그의 무관심은 비난이 아니라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표식, 상징이었다. 종종 무시나 거절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는 나를 알아채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희생자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그녀는 아니었다. 높은 내면의 가치를 지닌 이 여성은 감정적인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조차 자신의 힘과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또 다른 더 세련된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습관적인 반응을 거부하고 다른 결정을 내렸다. 억압이 아니라 의식적인 관찰이 그녀의 새로운 답이 되었다. 그가 멀어질 때 그녀는 숨을 크게 쉬고 자신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돌아갔다. 더 이상 충동적인 메시지, 집요한 요구, 관심을 끌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핵심 질문을 던졌다. 지금 떠나가는 사람을 쫓으려는 내면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즉각적인 답을 갈망할 때 내 안에서 말하는 내면의 공허함은 무엇인가? 이러한 멈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신성한 공간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갈등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답하지 않으면 너는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대신 그녀는 더 대담하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그 옆에 앉아 그의 기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사랑은 얻어야 하고 애정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을 배운 내면의 아이의 목소리였다. 주목받기 위해서는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만족스럽고 유용해야 한다고 단언하는 목소리. 감정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이 신념은 그녀의 성인 생활에 더 미묘하고 세련되고 위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무관심이 자신의 자존감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조차도 의미가 있고 실망조차도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현명한 관객처럼 그녀는 판단이나 멜로드라마틱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존엄하게 받아들였고 자존심이라는 가면 뒤에 숨기거나 불타는 분노로 변질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인 친밀함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존중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하는 자신의 열망을 연구했고 그것을 억누르는 대신 의식의 빛을 비추어 주의 기품으로 무장해제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무감각한 얼음 덩어리나 무기력한 관찰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녀를 현종함, 내면의 조화,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의 깊은 연결로 채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존재 방식에서 조용하지만 굳건한 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존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변덕과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평온함이 나타났습니다. 이 평온함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적 성숙함과 자제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차갑고 냉담한 남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고 감정적인 폭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울이 되었고 그녀가 자신을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자 그녀는 그와 싸우는 것도 헛된 기대를 품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도 과도한 양보를 대가로 그의 애정을 흥정하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이 자발적인 싸움의 포기에서 그녀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더 사랑스럽고 세심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받고 소중하게 느끼기 위해 더 이상 그의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녀는 자신 안에서 소중하고 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귀청이 찢어질 듯한 계시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그녀 영혼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같은 조용한 인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헛되이 외부 세계에서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그녀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녀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파트너의 침묵은 더 이상 그녀를 절망의 소용돌이에 빠뜨리지 않았고 대신 그녀를 자신에게 그녀의 개인적인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겁으로 여겨졌던 것이 자기 인식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고통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랑에 대한 갈망을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현존으로 맞이하라는 내면의 부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던 모든 감정이 그녀의 진정한 자아로 가는 문, 즉 포털로 변했습니다. 칼 융이 개발한 심리학에서 자아는 정신의 핵심이며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지점이며 전체 존재의 중심입니다. 이 자아로 가는 길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겪었던 트라우마, 확고한 행동 패턴,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관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낭만적인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심오한 본질과의 연결을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행동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환심을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 모든 침묵, 모든 시선을 분석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려는 열망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의 에너지는 부재에 대해 걱정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을 자신 안으로 돌려 질문했습니다. 이 연결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 자신의 어떤 측면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 포기했는가? 그리고 답변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의적인 취미, 기쁨의 원천, 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의 중심을 그에게 옮겼습니다. 그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 깊은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즉, 과도한 헌신으로 사랑의 부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관계의 즉각적인 종료나 감정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관심을 끌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의 신성한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종종 침묵은 무관심으로 오해되지만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침묵은 신성한 피난처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한적한 곳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치관을 제고하며 창의성, 건강, 삶의 깊은 의미와 같은 삶의 에너지 원천과의 연결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격렬한 감정에서 벗어나 이 환경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졌던 열정이 그녀의 영혼 속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감각을 유혹의 도구가 아닌 삶의 충만함의 표현으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주인공은 글을 쓰고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춤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 진정한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재고 기간 동안 그녀는 사랑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영원히 바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의존은 자신의 영혼을 하찮은 관심에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그녀가 받는 관심의 양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시지에 대한 응답 속도나 부재로 인해 사랑받을 자격이 더 많거나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충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을 얻기 위해 들인 노력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그녀는 더 이상 애정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추구, 간청, 굴욕을 거부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를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내면의 독립성과 힘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더 순수하고 집중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영혼에는 평화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성숙은 끝없는 말과 대화의 흐름이라고 계속 말하는 동안 그녀는 더 깊이 숨겨진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때때로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압력, 조작, 드라마로부터 보호되는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운명이 다시 그들을 함께 데려온다면 그것은 죄책감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인식과 진정한 영혼의 공감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이 영원히 갈라진다면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지에 대한 응답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에 의해 지시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자존감에서 비롯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원동력은 두려움이고 후자의 경우 감정적 성숙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가 힘들게 한 내면의 작업 후에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향수병을 불러일으키거나 잃어버린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의 존엄성이 끊임없이 사랑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친밀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친밀함이 가치의 척도라고 잘못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 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헌신적이라면 그가 마침내 마음을 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마음은 압력이나 감정적 압박에 의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공감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명이 없을 때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는 자기 배신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멸감에서가 아니라 깊은 수용에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가 신성한 선물이며 더 이상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냉담함의 표현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물러서야 할 때, 다른 사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를 아는 사랑입니다. 처벌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녀는 장면을 만들거나 최후 통첩을 제시하거나 분노에 휩싸여 문을 쾅 닫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끈질긴 시도를 중단했고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연극성, 최후 통첩, 고통이 없는 한 여성의 내면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성숙은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고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모든 논쟁에서 마지막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정한 성숙은 때때로 말이 불필요해지고 에너지가 스스로 말할 때 제때 멈추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에너지는 더 이상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고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를 쫓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정은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발전에 대한 존중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 또한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이해심을 가졌습니다. 압박은 그녀의 내면의 조화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간섭적인 행동에서 더욱 투명하고 더욱 진실하며 더욱 자유로운 새로운 사랑이 싹텄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 설득 또는 정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찰하고 인정하고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선택합니다. 바로 그녀가 이룬 것이었습니다. 결핍은 갈망의 부재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의 존재, 관계의 부정이 아니라 그 형태와 완성의 수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용을 바탕으로 그녀는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존재가 가치와 동등하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 더 주고 더 많은 애정을 보이고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헌신을 보이면 그가 마침내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마음은 압박이나 감정적 강렬함이 아니라 공명에 의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명이 없으면 강요는 자기 배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수용에서 상황을 놓아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에너지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더 이상 그 에너지가 적절한 반응과 보존을 찾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즉, 상대방이 아직 완전한 수용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물러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랑입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조작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신념과 진실을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녀는 격렬한 논쟁을 피하고 비난하지 않고 분노에 휩싸여 문을 쾅 닫지 않고 단지 끈질긴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최후 통첩, 원한이 없는 이 침묵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의 내면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 성숙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말하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덧없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정한 성숙은 때로는 말이 불필요하고 에너지가 스스로 말할 때 침묵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에너지는 외부의 관심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덧없는 평온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논의할 여지가 없는 깊은 내면의 세계, 변명과 외부 설명 없이 이해의 명확성에서 태어난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적 성숙은 눈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에 빠지지 않고 울 수 있는 능력,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사라지는 그림자를 쫓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전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발전에 대한 깊은 존경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상대방 또한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압력도 그녀의 내면 리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리듬을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귀한 불간섭적인 행동에서 명확성으로 씻겨지고 순수함으로 고상해지고 자각으로 자라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싹 텄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속을 추구하지 않고 헛된 설득으로 괴롭히지 않고 정복을 쫓아 지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심한 관찰자이며 작은 표현에도 민감하고 풍부한 선택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해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풍요는 갈망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경계를 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연결고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한 형태를 수용하고 그 자연적인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운명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삶 자체에 대한 가장 깊은 존경의 행위입니다. 끈기를 포기하는 것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변모된 본질에 대한 용감한 선언이자 급진적인 확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대방의 선택을 애타게 기다리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떠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인 그녀는 놓아주기로 선택했습니다. 항복감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녀의 영혼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의 빛 속에서 꽃 피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마치 굴절된 거울처럼 아직 자신 안에서 키우지 못한 자질들을 남성들에게 투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들의 강철 같은 결단력, 그들의 명확한 방향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남자의 존재 속에서 스스로는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안전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정을 깨닫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이 자신이 될 수 없었던 존재가 되어주기를 순진하게 바랐다.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인 카를 융은 이러한 내면의 본질을 아니무스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여성 무의식의 깊숙한 곳에서 잠자는 남성적 원형이다. 이것은 성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결단력, 논리, 방향 설정 능력, 자율성 추구와 같은 정신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에너지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자질들이 통합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그것들은 외부로 투사되어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찾게 된다.
바로 그녀가 순진하게 자신의 이상을 그 과묵한 사람에게 투사하면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외적인 냉담함에서 그녀는 강하고 침착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격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무관심을 굳건한 인내심으로, 과묵함을 깊은 사색으로, 우유부단함을 상상력을 사로잡는 신비로움으로 오해했다. 그러나 장막이 걷히고 이제 그녀는 그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감탄을 불러일으켰던 자질들은 단지 그녀의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며 그녀 자신의 잠재된 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깨달음이었다. 그를 이상적인 남자로 만들려는 헛된 희망을 품는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신을 그녀의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내면의 지지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으며 자신의 직관과 합리적인 사고 모두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안정감을 찾지 않았다.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연습이 아니라 그녀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던 자질들을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약속을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조직했으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자신의 움직임의 방향을 결정하고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설정하고 너무 강압적이거나 직설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그녀에게 잃어버린 힘을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상화하지 않고 내적 모순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잠재력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았고 사랑은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다. 투사는 단지 자기 부정의 한 형태일 뿐이며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고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환상으로 채우려는 시도일 뿐이다. 한때 순진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그녀 자신의 말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그에게는 숨겨진 잠재력이 너무 많아요. 그저 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제 이 문구는 그녀의 이전의 미숙한 본질의 먼 메아리처럼 들렸다. 아니무스의 통합 덕분에 온전함을 얻은 여성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고 결핍감보다는 현실에 근거하여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그녀의 걸음걸이가 바뀌었고 시선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독립성을 발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를 안내자로서 필요로 하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존재는 확고함, 명확함, 완전함을 얻었다. 이것은 그녀가 딱딱해지거나 남성성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남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통합하고 자신 안에 구현했다. 그녀는 진정한 안전은 다른 사람의 물리적 존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는 능력, 내면의 안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그 지지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아니무스는 내면의 동맹자, 그녀에게 방향, 보호, 질서를 주는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자신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의 이 균형점에서 그녀는 투사, 요구, 자기 희생 없이 남자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실제 얼굴을 보고 이 현실에 맞는 선택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상화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실에서 부족한 것을 환상으로 채울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다. 그녀가 배운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 중 하나는 통제를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았는데 통제는 오랫동안 그녀에게 방패 역할을 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고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거부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감정적 성숙에 도달하면서 그녀는 이 통제가 깊이 숨겨진 두려움을 감추는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익숙한 통제 수단은 쓸모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을 잃었고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잃었다. 애정의 표현도 냉정한 거리두기도 상황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 예상과는 달리 불안정한 토양은 그녀를 꺾지 않고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통제력을 잃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적인 진실은 해방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기대를 버리고 환상을 날려버리고 강박적인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는 것도 대답이 될 수 있고 압박을 거부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주변 현실에 대한 사랑,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는 가속화할 수 없는 잠재의식의 심오한 과정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포기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바꾸려는 끈질긴 시도를 멈추고 실현 불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그가 주연을 맡은 마음속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추측 없이 현재에 몰두하고 현재를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굳건한 기반이 없는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감정적인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진실한 친밀감에 대한 열망과 고통스러운 의존성을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인생의 길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성숙함입니다. 사랑은 융합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인격체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숙함입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개방성이 감정적인 기증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의 에너지는 보호해야 할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그 모방, 감정의 깊이와 피상적인 효과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은 그녀에게 길잡이 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거리감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고 먼 거리에 대한 변명을 찾고 의무 회피해서 특별한 사랑의 언어를 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추측이 아닌 사실을 신뢰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대신 그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후회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힘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무관심을 어떤 개인적인 과정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공간이라는 단어 뒤에 함께 있고 싶지 않은 평범한 욕망을 숨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이러한 시기가 공허한 변명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듣는 법을 배운 그녀의 직관은 더 이상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헌신은 패배가 아니라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치거나 감정을 일깨우거나 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시들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녀는 관심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지 않고 인정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는 모든 시도가 자신에게서 일부를 빼앗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깨달은 여자가 지닌 감정의 깊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분노가 아닌 이해로, 개인적인 패배가 아닌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충분히 사랑하고 세심하고 밝다면 그가 반드시 그녀의 가치를 볼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전은 책임감, 감정적인 속임수를 포기하고 진실하고 개방적이며 진정한 관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실의 순간에 그녀의 반응은 익숙한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분노의 폭발도 자기 연민도 마음의 냉담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근원이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의식의 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명한 평온함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추정되는 부적절함이 아니라 파트너가 자신 안에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줄 수 없는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적인 깊이와 강렬함은 지나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이 흐려진 사람에게서 반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녀는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단계는 처벌하거나 조종하거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려는 욕망에 의해 지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의 가치를 주장하고 한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성장과 발전의 길을 계속하겠다는 근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작별 인사는 조용했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극적인 설명이나 감정적인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만남이나 대화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 인식 과정에서 얻는 명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확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데 있었다. 그 관계는 실수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 중 바라보고 치유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 차가운 남자는 일종의 방아쇠이자 촉매제, 내면의 혁명을 촉발하는 불꽃이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은 그가 아니라 자기 자신 선택받고 인정받기 위해 잊고 지냈던 여성과의 만남이었다. 불편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침묵시켰던 목소리와 적응하기 위해 제쳐두었던 욕망,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애쓰는 동안 잠들었던 힘과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다시 거울 속에 그 여자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다시는 다른 사람의 사랑의 불길에 녹아들지 않고 누구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빛을 약화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아니라 끊임없는 지평선의 확장이다. 그녀는 그 관계, 얻은 교훈, 심지어 고통까지 감사히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바로 그 경험 덕분에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자아는 어떤 외부적인 확인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다.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이전의 수줍고 불안정한 소녀가 아니다. 이제 그녀는 온전하고 자각하며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그녀는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운명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만 우리 삶에 들어오고 그것이 그들의 중요성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만남은 일종의 입문, 변화를 향한 추진력이 된다. 결국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히 선택할 때 자신의 내면 세계, 자신의 존엄성, 자신의 진실성을 최우선으로 둘 때 우리 내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마치 마법처럼 우리는 우리와 같은 파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이 장을 원망과 쓰라림이 아니라 감사와 깨달음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과거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만트라, 자신의 나침반, 자신의 가장 내밀한 진실이 된 문장을 읊었다. 문제는 결코 그에게 있지 않았어.